채굴 기업들의 파산 신청, 파생 상품 포지션의 증가, 시장의 자금 조달량 감소 등등 시장엔 악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투자자로서 지켜봐야 할 큰 그림,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시장이 계속된 조정을 겪고 있죠. 어디까지가 조정의 끝일지, 또 언제가 상승의 시작일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걸 예측하려면 일단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당장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안 좋은 악재가 많은 것 같은데 그중 채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해볼게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백길이 드는 채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 기업들은 회사 매각을 포함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 SDIG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SDID는 석탄 폐기물을 정화해 비트코인 채굴 전력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2018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상장 초기에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채굴 기업으로 평가받았는데 석탄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미국에서 친환경 전력 사용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직접 발전소를 경영하기 때문에 채굴의 원료부터 저렴하게 가져오는 일종의 수직 계열화 구조도 장점으로 꼽혔어요. SDID는 실제 21년 기준으로 타 채굴 업체에 비해 최소 10% 이상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는다 공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강점들도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고금리를 극복하지는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SDID는 지난 2022년부터 찾아온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자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게 됐으며 2023년과 2022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면서 비용 대비 수입이 2배 가까이 악화됐다는 점이죠. 또한 친환경 암호화폐 채굴에 30%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바이든 정부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인데, SDID가 회사 전부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5%가 넘는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발전소와 채굴 장비를 빚을 지고 구매했던 SDID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굴 사업 본래의 수익성은 악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측면에서 채굴자들의 채굴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SDID처럼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채굴 기업들은 계속 등장할 전망인데, 채굴자들은 때때로 비트코인 매도를 통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롯한 거시 경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당장에는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포지션이 지나치게 늘었고 비트코인 생산 비용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상태이고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자금 조달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마땅치 않고 소매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반등이 어려울 듯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시장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몇 달 이내에 각국 연기금, 부펀드 등의 대형 기관 투자자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거든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최근에 연금, 기부금, 국부펀드, 보험사, 패밀리 오피스 등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실사와 연구,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몇 달 안에 이들이 현물 ETF를 거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블랙록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고 출시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산운용사로서 지금은 신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블랙록은 원래 비트코인을 돈 세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금융사로 꼽혔는데, 2022년 벼랑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급속도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즉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그간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았고 아직 ETF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2차적인 상승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 긍정적인 건 블랙록이 최근 인터뷰에서 ETF의 다음 단계에 대해
일종의 실마리를 제기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부 등록 투자 자문사가 제한적으로 블랙록의 ETF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모건 스탠리처럼 대형 자산 자문 업체의 고객에게 ETF를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은 당장에 갑자기 큰 반등을 할 수 있는 호재가 보이지는 않으나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시장에 들어올 자금들은 넘쳐나고 있고 장기적인 우상향 역시도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므로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기를 현명하게 버티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관련 분석가에 따르면 XRP는 현재 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상승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XRP의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XRP 차트에서 볼 수 있는 하락 형성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주목할 만한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렇게 바닥을 터치한 뒤에는 큰 상승이 뒤따른다는 거죠. 이에 따라 5월은 XRP에게 유망한 달로 보이는데 토큰이 안정성을 보이고 새로운 가격이 인계값으로 전짐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 XRP가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약 5월 5일 정도까지 0.61달러에 거래될 수 있고 조정을 거치면 0.59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일본 쪽의 파트너십 등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최근 일주일을 보면 비트코인은 약 10%, 이더리움은 약 7% 가량 떨어지는데 XRP는 약 3% 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좋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비트가 상승할 때와 비교해 보면 XRP가 당시 크게 못 따라가긴 했었지만 현재 핵심이 되는 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이게 호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소송 상황을 짚어보자면 리플이 SEC가 요약 증인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문가 증인 자료라고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SEC의 답변이 지난 4월 29일 제출이 된 상태이고 이에 대한 리플의 답변이 현지 시간으로 5월 2일이니 곧 제출이 되겠죠. 또 5월 6일 SEC의 부재책에 대한 리플의 반박문에 대해서 SEC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는 소송의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핵심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XRP가 약 90% 이상까지 순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리플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지금 약식 판결처럼 다시금 하루아침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리플 XRP에 다시 한번 큰 집중하셔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